올라 반갑습니다. 자, 봄이 되니까 이제 겨울잠 자던 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을 지내면서 도끼가 꽤 올랐을 독사 한 마리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레이저 바이퍼 V4 프로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델인데 바이퍼. 네, 벌써 V4까지 왔습니다. 예전에는 레이저에서 이제 화이트 컬러를 가진 모델들을 머큐리라고 부르면서 머큐리 라인업을 이렇게 따로 뺐었는데, 이제는 머큐리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화이트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역시 화이트 이쁘네요. 검은색도 좋긴 좋은데 그 손에 유분기가 좀 많은 분들은 이게 지문이 계속 남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유분기 남는 거 좀 그렇다라고 하실 때는 화이트가 답이긴 하죠. 화이트는 이게 표가 잘 안 나니까. 동글도 이런 식으로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나왔네요. 케이블은 예전에 레이저 표현 방식으로 하면 하이퍼플렉스 연질 케이블이 있어요. 하이퍼플렉스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마우스에 연결해가지고 쓰더라도 딱히 이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케이블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이퍼플렉스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텐션감이 있지만 그래도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크게 걸리적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우스 충전을 할 때 다르게 충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C타입이 되어 있는데 C타입 케이블을 갖다 꽂고 이제 본체에 연결해가지고 충전하는 동안만큼은 유선으로 써야 되는데, 물론 유선으로 쓰더라도 8000Hz도 지원을 합니다. 이 케이블이 너무 뻑뻑하면 유선으로 사용할 때 상당히 좀 걸리적거리겠죠. 이왕이면 예전에 하이퍼플렉스만큼 좀 이제 부드러운 재질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제 이 카드는 그렇죠. 제품을 구입해줘서 고맙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간단한 제품 설명이 있고, 여기 보면 레이저 스티커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조금 저는 예전 디자인이 더 좋은데. 그리고 그립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립 테이프 넣어주는 게 아주 그냥 유행처럼 되어 있어요. 자, 레이저의 다양한 마우스 라인업 중에 가장 사랑받는 라인업, 바로 데스에더랑 바이퍼일 겁니다. 자, 처음 바이퍼가 등장했을 때는 레이저의 경량형 라인업의 색깔이 강했었습니다만, 레이저가 마우스 경량화에 이제 목숨 걸고 달려들면서 다른 라인업들도 덩달아서 경량화가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경량형 라인업의 색깔보다는 오른손잡이형 대칭형 모델 쪽 성격이 좀 더 짙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촬영을 기점으로 모레쯤 월드와이드 런칭될 제품인데, 색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그리고 화이트 두 종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제품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품 외형, 네, 특이한 게 없습니다. 독사한테 좀 물렸다 싶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퍼 V2 프로에서 V3 프로로 넘어올 때 이 쉘의 디자인이 확 바뀌었죠. 대칭형이라는 것만 빼면 데스에더와 쉘이 동일해졌는데, 바이퍼 V4 프로는 디자인에서 봤을 때 바이퍼 V3 프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가 아니라 그냥 쉘 사이즈까지, 하단면 디자인, 피트 사이즈까지 똑같아요. 자, 하지만 재미있는 게 껍데기는 똑같은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내용물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자, 우선 무게. 자, 블랙 모델 기준으로 바이퍼 V3 프로가 54g이었는데 바이퍼 V4 프로는 49g으로 한 5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이게 고작 5g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디자인과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의 한 9%가량 무게를 감량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물론 30g대의 초경량형 제품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49g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 모델도 초경량형 모델급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전 모델 대비 단순히 무게만 줄어든 건 아니에요.
이 레이저는 바이퍼 V4 프로의 최신 기술을 그냥 다 갈아 넣었습니다. 2세대 하이퍼스피드 와이어리스용 동글이 기본 제공됩니다. 자, 이미 데스헤더 V4 프로에서 보셨던 동글이죠. 헤미스피어 동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8000Hz 무선 연결을 지원을 하고 LED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좌측은 연결 강도, 중앙은 배터리 상태, 우측은 폴링 레이트를 표시해줍니다. 물론 이 표기 값들은 시냅스를 통해서 뭐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공개가 되는 센서가 탑재가 되었어요. 자, 레이저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보통 기존 마우스 센서의 성능을 개량한 버전을 뭐 탑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센서를 내놓거나 뭐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쓰는데 바이퍼 V4 프로에서는 새로운 센서로 아예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5만 DPI, 930 IPS, 90G를 지원하는 3세대 레이저 포커스 프로 50K 옵티컬 센서가 탑재가 되었어요. 센서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바이퍼 V3 프로와 비교했을 때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차이가 너무 커요. 현 시점 가장 강력한 센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레이저의 바이퍼는 데스헤더와 더불어서 이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모델에 해당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페이커 선수와도 이제 접점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품이 보여줘야 하는 퍼포먼스라든지 스펙 그리고 완성도 부분에서 레이저에서도 부담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는 거죠. 센서의 성능은 최강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센서 성능에서의 차이점이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 자,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바이퍼 V3 프로를 사용했던 분들은 제품의 그립감에서 뭐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우스의 그립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클로나 핑거 그립이 더 적합한 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디자인 변함없고 센서가 바뀐 거면 사용감 같은 건 똑같겠네. 4세대 레이저 옵티컬 마우스 스위치를 탑재했습니다. 이 스위치는 데스헤더 V4 프로에 탑재된 것과 같은 건데 1억 클릭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강 스위치 특성상 빠른 입력성과 낮은 디바운스가 특징입니다만 3세대보다도 성능 부분에서 더 강화된 스위치입니다. 한 개는 바이퍼 V3 프로고 한 개는 바이퍼 V4 프로입니다. 외형만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딱 있긴 있는데 하단부에 센서 쪽에 이제 마우스 피트 모양이 좀 다릅니다. 센서의 피트. 그리고 상단부 보면 휠 쪽에 요 디자인, 그립하는 손 닿는 부분에 그 고무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보고 구분하는 방법 외에는 그냥 외형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게 바이퍼 V4 프로입니다. 그렇고 바이퍼 V3 프로예요. 다르죠. 소리가 다르죠. 아, 이건 뭐 쓰던 거라서 스위치 소리가 좀 변질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용을 안 한,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제가 이제 실사용을 안 하고 테스트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새 거예요. 여튼 이래서 이 클릭음과 조작감 때문에 이전 세대인 바이퍼 V3 프로와는 다른 사용감이 생기는데 솔직히 클릭음은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릭감이라든지 사용감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이퍼 V3 프로보다는 바이퍼 V4 프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새 거고 더 좋은 게 달려 있다고 해서 좋다고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바이퍼 V4 프로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스크롤 휠도 레이저 옵티컬 스크롤 휠을 탑재했습니다. 자, 대부분 기계식 스크롤 휠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마모로 인해서 스크롤 조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게임에서도 이 휠 사용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학식을 사용을 하면서 내구도는 기계식보다 3.3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력 일관성과 신뢰성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품의 특징과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그립감이나 사용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립감은 개인차가 있는 거고 또 취향에 따라서 갈리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 이 바이퍼 V3 프로가 그립감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뭐 그죠, 쉘 자체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별도의 그립 테이프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딱 달라붙는 그립감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뭐 그립 테이프 사용하시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지만 RGB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게 감량의 이유는 둘째치더라도 8000Hz 고폴링 레이트 측면에서 본다면 RGB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감성을 따지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RGB 별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을 거예요. 레이저는 PC 주변기기 브랜드 중 아마 고폴링 레이트에 있어서는 가장 미쳐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8000Hz 같은 고폴링 레이트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선 제품의 경우 배터리 타임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확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하게 줄어듭니다. 이전 모델인 바이퍼 V3 프로는 8000Hz 폴링 레이트로 사용할 경우 배터리 타임이 17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8000Hz를 지원하는 모델을 구매하고서도 배터리 스트레스 때문에 1000Hz 혹은 4000Hz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바이퍼 V4 프로는 배터리 효율을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8000Hz를 기준으로도 45시간을 쓸 수가 있고요. 1000Hz 기준으로는 최대 180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DPI 조절은 1dpi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만 조절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X축, Y축의 감도를 따로따로 개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앞으로 나올 레이저의 플래그십 게이밍 마우스에 적용될 기능으로 또 예상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바이퍼 V4 프로는 독특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적 DPI. 일단 저는 아직까지 제 취향에 맞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게 일단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써보긴 하는데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해요, 저한테는. 마우스 움직임이 작은 상황에서는 저감도로 유지되다가 움직임이 커지는 순간에는 고감도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프리셋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커스텀으로 움직임 구간에 따른 DPI 배수 조절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만 이걸 활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시냅스를 통해서 앵글 스냅핑과 26단계 비대칭 컷오프, 그리고 스마트 트래킹과 같은 게이밍 마우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냅스도 이제 뭐 대세를 따라서, 그렇죠, 시냅스 PC에 깔아서 쓰는 거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용 프로그램 무겁다, 오류 생긴다 이래서 싫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냅스 웹 버전을 쓸 수가 있어요. 바이퍼 V4 프로는 시냅스 웹에서도 지원하는 주변 기기이기 때문에 웹 버전으로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우스패드 레이저 기간투스 V2 프로입니다. 자, 보통 마우스패드 일단 어떤 재질인가에 따라서 사용감이 달라지죠. 적절한 브레이킹감이 있나 아니면 미끄러운가, 뭐 이게 마우스 패드에 따라서 성격처럼 딱 정해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구매를 하죠. 기간투스 V2 프로는 좀 재밌게 나왔어요. 일단은 하나 꺼내보죠. 이게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2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밸런스, 이건 컨트롤입니다. 마우스패드에도 마우스패드에도 스티커를 줍니다. 네,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심지어 이거는 또 사이즈도 작아요.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뭐 장패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기간투스 V2 프로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 컨트롤, 밸런스, 스피드, 맥스 스피드로 총 5가지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 구분에서 답이 나와 있죠. 패드 사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장패드를 좋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전작보다 사이즈를 더 키웠거든요. 이게
프로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키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드의 높이라고 할 수 있는 두께감도요, 굉장히 낮아요. 이 사이드도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내구도 측면에서도 훨씬 보강돼서 좋은 사용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직접 사용을 해보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바이퍼 V4 프로에서도 그렇듯 그리고 마우스 패드까지 오늘 살펴본 제품들은 죄다 성격이 좀 하드코어한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바이퍼 V4 프로는 중독된 분들에게는 익숙한, 굳이 설명이 없어도 다 인정하는 레이저의 대표적인 대칭형 쉘의 경량형 모델입니다. 성능은 그냥 현 시점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충전이에요. 어쨌든 충전을 하려면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고, 물론 충전 중에도 유선으로 8000Hz 사용이 가능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좀 불편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제품의 가격은 24만 원대입니다. 가격에 대한 느낌은 뭐 각자 다르실 텐데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마우스는 그립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영상 내용이 뱀독에 중독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중독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고 바이퍼 너무 괜찮다, 바이퍼 V4 프로 탐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레이저 아닙니까? 레이저. 제가 바이퍼 V4 프로 요거 두 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힘을 얻으세요. 고맙습니다.